안녕하세요. 아빠 송영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들 송세운입니다. 아빠, 제가 분명히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? 근데 쓸 돈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축할 돈이 없는 것 같아요. 지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아빠가 생각할 때는 지출 관리에 있어서 작은 지출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큰 지출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해. 새내기 직장인들이 범하기 쉬운 허당 지출 큰 거 두 가지 있거든?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집으로부터 독립한 경우 주거 비용이야. 맞아요. 저도 월세를 내다 보니까 이 돈이 좀 많이 큰 부담이 돼요. 월세를 한 달만이라도 안 내고 싶어요. 한 달치 안 내는 방법은 없지. 근데 한 달분을 돌려받는 방법은 있어. 보통 직장인이 연말정산 하잖아. 연말정산할 때 월급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면은 그 50만 원 월세 내는 경우 한 72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거든. 그래서 보통 월세를 만약에 자기가 내고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연말정산할 때 그 월세 내고 있다는 증빙을 제출해서 그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.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가 그 낸 월세의 한 12% 정도 되거든. 그러니까 만약에 50만 원씩 냈다 그러면은 한 72만 원 정도 그런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 60만 원 냈다 그럼 86만 4천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엄청나잖아 그것도. 와, 저는 집주인이랑 협상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? 훨씬 좋네요? 그래. 근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.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.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청년들이 이 청년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금리들이 나와 있어. 거기에 보면은 금리가 1.2% 정도밖에 안 돼. 물론 이제 그 신청 시점에 따라서 금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거의 최저금리 수준이야.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렇게 싼 대출이 있어요? 청년 전세대출 1억 받아서 만약에 1억짜리 전세로 주거를 해결한다면은 월세 사는 것보다 만약에 월세를 50만 원 낸다면은 한 480만 원 정도 그 절약할 수가 있어. 그 표 한번 볼래? 월세를 만약에 50만 원 내는 경우 연간 비용이 600만 원 들어가잖아. 근데 만약에 1억 그 청년 전세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연간 해봤자 120만 원이야. 그러면은 월세를 낼 때보다 매년 한 48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니까 480만 원 정도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지. 와,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.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480만 원의 격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지. 너도 좀 잘 활용해가지고 주거 비용을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. 두 번째 허당 지출은 뭔가요? 두 번째 허당 지출은 과도한 보험료야. 보통 보험은 적절하게 가입하면 좋지만 잘못 가입하면 엄청나게 손해볼 수도 있거든. 작년에 취업한 제 친구도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을 제대로 가입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경우가 많아. 아빠가 금융기관 다닐 때도 그런 친구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였는데 매월 80만 원씩 변액보험에 가입했다가 8년 만에 해약을 했어. 근데 해약한 거 사례 보니까 원금 대비해서 600만 원이 손해인 거야. 그러니까 8년 동안 꼬박꼬박 넣었는데 600만 원 손해이니까 얘는 너무너무 진짜 황당한 거지. 거기다가 보험 보장액을 봤더니 뭐 사망 시 보장 금액 1천만 원밖에 없더라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보험을 잘못 가입한 거야. 헐, 8년을 넣고도 600만 원 손해라니 정말 속이 깝깝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빠가 이 친구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줬어. 보험을 좀 재설계해가지고 다시 짜줬는데 이 표 한번 봐봐. 그 보험 세 가지하고 적금으로 나눴거든. 그러니까 80만 원을 한 3만 원 정도는 보험을 가입하고 77만 원은 적금 가입하도록 한 거지. 그래서 실비보험에다가 한 9,950원, 그다음에 상해보험에 6,250원, 건강보험에 1,300원 이렇게 넣으니까 3만 원도 안 되는데 보장되는 정도는 2억 1천만 원이나 돼. 그러니까 엄청나잖아. 그리고 적금 77만 3,500원 계속 넣게 되면은 한 이렇게 만약에 설계를 하면은 한 8년 후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험료는 30분의 1로 줄어들고 보장 금액은 20배로 늘어나고 그다음 종잣돈은 8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는 거지. 와, 똑같은 돈인데도 설계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니 보험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지. 만약에 이 친구가 처음부터 아빠가 설계해준 대로 보험을 가입했다면은
10년, 20년, 30년 후에 수억 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가 있었어. 표 한번 봐봐. 아빠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변액보험 80만 원을 계속 유지하면은 10년에 9,600만 원,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30년에는 한 2억 8,800,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 보험료로만 들어가고 종잣돈을 하나도 그 마련을 못해. 근데 만약에 아빠가 얘기했던 듯이 보장성 보험으로 한 3만 원, 저축 투자 관련된 뭐 적금이나 펀드로 77만 원 넣는다고 하면은 10년 후에는 거의 1억의 종잣돈이 생기고 30년 후에는 한 3억 6천 정도의 종잣돈이 생기거든. 그래서 보험 절약만 잘해도 굉장히 큰 종잣돈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. 보험도 무작정 가입할 게 아니라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겠네요. 그렇지. 보험도 잘 지출해야지 종잣돈 마련하는 데 중요하지. 다음 시간에는 직장인의 월급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.